우선 소환 가능성이 유력한 홍준표 지사가 이번 일에 연루된 자체가 도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동시에 배우는 이른바 스위스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확대됩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 가운데 30년이 넘은 낡은 것이 수두룩합니다. 졸업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할지 의문입니다. 특유의 향기와 식감이 일품인 미더덕이 본격 출하됩니다. 오는 17일 창원 진동 광암항에서는 미더덕 축제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 성완종 전 회장 메모 리스트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가 우선 소환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1억 원 수수는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번 일에 연루된 자체가 도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메모에 오른 인사는 8명입니다. 금액과 명목까지 적힌 인사는 5명으로 전달자까지 있는 경우는 홍준표 지사가 유일해 우선 소환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윤모 씨를 통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숨지기 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씨를 조사하고 나면 곧이어 홍 지사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홍 지사는 검찰이 정하는 대로 하겠다며 소환에 대비하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윤 씨가 돈을 전달한 것으로 거론되는 2011년에는 조직의 외곽에 있었다며 윤 씨가 자신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캠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조직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홍 지사는 자신이 부인한다고 해서 국민이 믿겠느냐며 사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도민들께는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 도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밝혀지겠죠. 홍 지사는 수사가 시작됐을 때 거취에 대해서는 선출직 도지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도정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취업이 확정된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도입됐습니다. 젊은 층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김인범 군. 벌써 취업이 확정된 회사에서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금형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졸업 뒤 취업 걱정 없이 자신이 일할 직장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2년 정도 빨리 취업을 나가니까 현장 적응력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학교보다는 장비들이 크고. 창원 기계공고 학생 56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기업과 학교를 일주일씩 오가며 수업을 받습니다. 장인 옆에서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도제처럼 일주일은 기업에서 현장 기술 교육을 받고 일주일은 학교에서 이론 위주 수업을 받습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빨리 확보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2차 교육이 필요 없이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해서 바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9개인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4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추후에 10년, 15년 후에는 대학을 나온 우리 청년들에 비해서 결코 대우가 뒤지지 않는 체계로 만들어 가겠다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도제학교 도입이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고 기업 현장과 학교 교육의 괴리를 해소시킬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 기자재 중 30년이 넘는 낡은 것이 수두룩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이런 기자재로 배운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기계과 학생들이 실습용 기자재에 수평을 맞추고 공작물을 깎습니다. 실습실 기자재 29대 가운데 26대는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밀도가
그만큼 떨어지고요. 평행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저희가 가공할 때는 실제 공작물이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경남의 또 다른 학교.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낡은 실습 기자재를 30년 넘도록 쓰고 있습니다. 최신 실습 기자재가 없는 학교는 이동 수업을 해야 할 정도. 반별로 일주일 단위로 통학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의 다른 학교까지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컴퓨터로 로봇 제어하는 걸 배웠어요. 저희 학교에는 최첨단 기술 이런 게 없고 이쪽 학교는 최첨단 장비들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가운데 노후 기자재로 등록된 수는 경남이 2,600여 개, 서울은 22,000여 개에 이릅니다. 잦은 고장으로 기가 멈춰서는 경우도 있고 장비의 정밀도가 낮아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학생들이 취업하는 기업체도 불만입니다. 학생들이 산업사에 나오기 전에 산업사에서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선진화된 그런 기계들을 한번 접해보고는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전국 특성화고 475곳의 실습 기자재 예산은 126억 원, 지난해의 절반으로 깎였고 경기도와 세종, 울산시 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책정하지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피고지는 벚꽃을 보며 봄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궂은 날씨 때문에 바깥 활동 많이 못하셨죠. 오늘은 오랜만에 기온이 평년 이상으로 오르면서 도심공원에도 사람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손은혜 기자. 네, 용지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리 공연의 음악 소리도 들리네요.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공원을 거닐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지 않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 운동하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몸을 편 시민들의 얼굴에서 생기 있는 기운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도심공원 곳곳에서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어울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날이 풀리면서 아기와 함께 나온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 비가 와서 가족끼리 나들이도 못 가고 했는데 오늘 또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저녁 먹고 같이 나오니까 산책하니까 기분도 좋고 하네요. 이번 달은 유난히 궂은 날이 많았는데요. 오늘이 15일인데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경남 곳곳에서 열흘 동안 비가 왔습니다. 지난해 이틀 정도 비가 온 것에 비하면 많습니다. 평년 기온도 지난해에 비해 3도에서 4도 정도 낮았는데 오늘은 3도 정도 높은 기온을 기록해 봄 날씨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일교차가 있으니까 밤에 야외 활동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용지호수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봄바다 향이 가득한 수산물이 미더덕인데요. 물에서 나는 더덕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만큼 이 특유의 향기와 식감이 좋은 미더덕이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 진동면에서 뱃길로 10여 분. 바다에 잠긴 그물을 천천히 끌어올리자 통통한 미더덕이 나타납니다. 거센 물줄기를 맞으며 세척기를 통과한 뒤 어민들이 날렵한 손놀림으로 껍질을 벗기면 주황색 속살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미더덕은 4월달, 5월달이에요. 알이 크고 살도 차고 향도 좋고 제철입니다. 창원 진동만의 미더덕 생산량은 한 해 1,500톤. 지난해 수입만 75억 원으로 진동 어민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특히 진동 미더덕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데다 지리적 표시 수산물에 등록돼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향과 식감이 일품인 미더덕은 요리에도 팔방미인입니다. 대표 요리인 찜을 비롯해 회, 무침, 덮밥 주 재료로 쓰이고 된장찌개 등 다른 요리에는 상큼한 향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미더덕 철이니까 다들 손님이 오시면은 미더덕을 드시고 나면 완전 만족하게 생각하고 다 맛이 있어서 다음에 또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제철을 맞아 창원 진동면 광암항에서는 오는 17일부터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미더덕 축제가 열립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거제시 동부 지세포 해역 진주담치에서 조개류 독소가 올해 처음으로 식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낚시객 등의 자연산 조개류 채취에 주의를 당부하고 진해만 해역 진주담치 양식어장 등 78곳에 조개류 채취 금지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경상남도와 16개 기업체가 경남형 기업 트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와 16개 기업체, 지역 18개 대학 총장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대학 졸업생 122명을 채용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들은 항공과 기계, 전자, 철강, 조선, 의료산업 분야에서 기업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쯤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남방 0.4마일 해상의 정치망 어장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작업 중이던 어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340cm, 몸통둘레 170cm, 무게 2톤의 밍크고래로 해경은 불법 포획의 흔적이 없어 발견 어민에게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불모산터널 건설 사업자에게 115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자치단체와 불모산터널 건설 사업자인 주식회사 경남하이웨이 간의 손실보상금 중재에서 경상남도 57억 원, 창원시와 김해시가 각각 28억 원씩 모두 115억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불모산터널 사업자는 지난 2011년 터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 지연 보상 금액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를 위조해 억대의 업무 추진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남도청 7급 공무원 51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행정과 업무 추진비 지출을 담당하던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방법으로 모두 242차례에 걸쳐 1억 4,900만 원을 뺏은 혐의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의령축협조합원 60살 진모 씨와 64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진 씨는 올해 1월 의령군 불인면에서 조합원 64살 김모 씨에게 조합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52살 구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전기연구원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받았고 납품 청탁과 결부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전동기 부품을 납품을 도와주고 계약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두 업체로부터 9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